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혼자가 더 편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끔씩 외롭기도 합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정신없는 곳에 있으면 기가 빨리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도 여러모로 힘들고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느낌,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들 대중교통에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서 지나가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도도 높아요. 아주 외진 곳이 아니라면 사람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벽 한두 개 넘어가면 이웃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솥밥을 할 때 치킨 스톡이나 쯔유를 살짝 넣으면 밥이 더 맛있어진다는 꿀팁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나와 같이 솥밥을 해먹고 밥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냥 맹맹한 솥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혹은 스스로 깨우침을 통해서 쯔유 한 방울, 치킨 스톡 조금을 넣어서 먹어봤을 테고요.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 정말 그렇네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줘야지 이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와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맛있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에 대한 사연을 모집을 했습니다. 정말 사소하지만 꿀 같은 팁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 때 오뚜기 크림 스프 가루를 파마산처럼 넣으면 맛돌이다. 이런 팁도 있고요. 상처난 곳에 밴드를 붙일 때 손에 미리 연고를 바르지 않고 밴드에 발라둔 후에 붙이면 접착면에 연고를 묻히지 않고 붙일 수 있다. 이런 팁도 있고요. 인생에 조금 도덕성을 끼얹고 싶을 때 채식을 하세요. 그럼 기분이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라는 팁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샤워하고 거울에 습기가 찰 때는 샴푸를 손에 조금 짜고 문지른 뒤에 거울을 닦으면 깨끗해져서 잘 보인다. 이런 팁도 있었습니다. 머랭을 칠 때는 작은 볼에 큰 거품기를 쓰면 머랭이 더 빨리 쳐진다. 이런 팁도 있고요. 여러분, 상처난 곳에 연고를 먼저 바르고 밴드를 붙이다가 접착면에 연고를 묻혀서 좀 미끈미끈거리고 밴드가 움직거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살다 보면 나 좀 도덕성을 인생에 조금 한 스푼, 두 스푼 넣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지금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여러분들을 찾아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조언자다. 이 사람이 나의 친구고 먼저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다정한 선생님, 선배, 어쩌면 동생,
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함께 사연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인생 개꿀팁. 저도 어디서 본 건데요.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될 때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겁먹고 괜한 걱정에 잠도 못 잘 때 머릿속으로 나 스스로에게 증거 있어? 물어보면 대부분 100이면 100 증거 없음으로 판명나서 마음이 한결 개운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권우님도 머릿속으로 진짜 크게 외쳐야 합니다. 증거 있어? 이렇게요. 아, 좋네요. 증거 있어? 난 너무 한심해. 나는 너무 무능력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증거 있어? 증거 어디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다는 그런 증거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그쵸?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좋은 팁이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다음날 시간이 괜찮다면 저는 새벽부터 꼭 버스를 탑니다. 꼭 맨 앞자리 문에 앉아서 아무 목적지 없이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버스만 타고 다녀요. 이 방법으로 처음 스트레스를 풀게 된 건 수능이 끝난 후였어요. 수능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밖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때는 안도감인지 아니면 망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눈물이 나버렸죠. 다 울고 나니 눈앞으로 쭉 뻗어있는 도로와 하늘이 있었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버스 안에 있었는데도 도로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버스가 제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직접 운전하는 건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싫지만 버스는 정해진 노선대로 가면서도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편안함을 줍니다. 특히 문 앞자리에 앉으면 앞창이 정말 커서 내 눈앞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도로나 도로 주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점차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고 그 하루 동안 마음속의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버스 타고 길을 떠나는 하루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자 고요한 새벽부터 밤까지 온전히 나만의 리듬을 찾는 여정인 것 같아요. 버스 여행이네요. 너무 멋지고 낭만적인데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아무 버스나 타고 가는 거죠. 한번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갔을 때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정처 없이 그냥 차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 방법을 사연자님의 조언대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술을 사랑하는 애주가입니다. 30대로 들어서고 나니 안주바를 세우는 저의 습관 때문인지 살이 더 찌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운동을 하고 나서 퇴근을 하고 나서 시원한 캔맥을 까서 캬 하고 마시는 그 느낌을 도저히 못 일으켰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 무알콜 맥주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얼추 맛도 맥주랑 비슷하고 캬 하는 느낌도 낼 수 있으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참았다.
라는 생각에 괜시리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전 술은 먹고 싶은데 내 인생도 건강하게 잘 사는 느낌도 내고 싶은데 이러면 무알콜 맥주를 찾습니다. 칭따오와 화이트가 제일 괜찮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알죠. 그 맥주 캬 하고 마시는 그 감각. 저는 보통 탄산수를 대체해서 마시는데요. 무알콜 맥주도 기분 내기 좋겠네요.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 꽤 예민하고 외부 자극에 취약한 사람인데요. 타인과의 접촉이 많아지면 좀 힘들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기력해지거나 인생 쉽지 않네. 너무 숨가쁜데? 싶은 순간들이 종종 찾아와요. 그럴 때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뿌듯해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일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거지만 내가 생각한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고 먹고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을 때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잘 굴린 것 같고 잘 정리했다는 뿌듯함에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찾아오면 못해도 한 끼는 차려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하거나 조금 인생이 힘들다 싶다면 여러분들도 한 끼만이라도 스스로 해먹고 설거지를 해보시라. 이런 사연도 함께 넣어주셨네요. 그렇죠. 정말 공감합니다. 내가 나를 보살펴준다는 느낌.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면요. 이 자기 효능감이 대단합니다. 간단한 요리로도 충분히 기분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우님. 저는 인공신장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병동 간호사보다는 스케줄 짜여진 대로 일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 타임에 두 간호사가 환자 13명, 18명까지 보다 보니 가끔 환자가 추가되거나 환자분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일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요 근래 계속 환자가 기존 스케줄에서 추가되고 일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억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오전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후 근무를 도맡아서 하게 됐는데 오후는 오전보다 손님도 더 많고 더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점점 억울해지면서 저의 근무 태도는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윗연차 선생님들에게 근무 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받을 때 억울하기만 하고 짜증만 났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은 생각 안 하고 내 태도로만 이야기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문득 이런 잘못된 태도로 근무를 하는 것이 직업 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감정에 잡아먹히고 싶지 않았어요. 최대한 모든 감정에서, 모든 일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했어요. 제가 도출해낸 결론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감정 중 자기 연민이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고 느꼈어요. 자기 연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호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호의를 베풀 때는 엄청나게 생색을 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을 꼭 경계해 주세요. 나를 제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생각해 보세요. 힘듦의 역치를 높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일은 원래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원래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하는 나만 대단해. 너넨 이 정도의 고생은 안 하잖아. 나만 하잖아. 이게 아니라 어제의 나는 이만큼 힘들게 버텼는데 오늘은 조금 할만해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제의 고생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넘길 수 있는 사고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생각보다 이 조그만한 긍정의 사고가 삶의 태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생각의 전환으로 괴로운 시간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에 시간을 쏟아보세요. 저는 요즘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냐 하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어차피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없는 근무 환경,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불만이 생기게 될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냥 그날의 저의 성장, 그날의 웃음 포인트, 그날의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해 보려고 애씁니다. 한 번씩 불안하거나 많이 힘들 때도 너털 웃음을 지으며 부정적인 마음을 비워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해서, 저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행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히는 것만 같다면 당신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보는 것도 어떠실까요? 우리 모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지키며 삶을 주도적으로 나의 것으로 채워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건우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함께라는 감각 느껴지시나요? 저도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혼자가 편하지만 함께하는 감각이 그리울 때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또 이 팟캐스트에서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곧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이 팟캐스트는 유튜브 과묵한 권우씨 채널에서 들을 수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라이브를 합니다.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를 하는 좋은 시간 가지고 있으니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권훈이었습니다.